현재 중국 상하이에 강력한 코로나 봉쇄가 지역별로 지속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일 최고 확진자를 기록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현재 뜻밖의 매우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에 봉착했으며 체제 위기설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특이한 행동 가운데 많은 중국인은 감명을 받고 놀라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우선 현재 상하이의 가장 큰 문제는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상하이의 시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시민 대부분을 집에 격리했는데 상하이가 돈과 물품이 없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물류창고 등지에 쌓인 식료품과 생필품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쫄쫄 굶는 상황도 연출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정기적으로 일부 식료품을 각 가정에 무료로 배급하고 있지만 벌써 20여일째에 접어든 봉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그저 시장에 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강력 요청 중입니다. 한 누리꾼은 우리 상하이는 이런 정부 지원 물자가 필요 없다며 지급된 것으로는 하루밖에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직접 야채, 과일, 쌀, 생필품을 사게 해달라고 말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국에서 보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서열 1위이면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에 해당하는 상하이 당 서기가 시찰 중 거친 항의를 받은 것입니다. 상하이 시민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실제 상황을 전혀 모른다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시진핑 이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실시 중인 중국에서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은 매우 드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중국의 인구 3분의 1 정도가 직간접적인 봉쇄를 겪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코로나를 틀어막는 이유는 다른 정부의 속내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전염병이 위험하고 확대되기 쉽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다지만 실제로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에 어떠한 장애물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속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코로나가 퍼지면 다른 나라와는 규모 자체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인도의 경우 이미 1년 전쯤에 매일 수십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내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국 내부적으로 큰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상하이에서 식량 부족으로 약탈이 일어나고 상점을 강탈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긴급 인민해방군도 투입이 되면서 반란을 강제로 잠재우는 일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만약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의료 대란이 발생하면 중국은 또 다른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시진핑 1인 독재주의가 자칫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죠. 따라서 대관식을 치르기 전까지 희생이 따르더라도 중국을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하나 둘씩 과거를 추억하면서 또 금기시된 일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중국의 위챗 대화방에서 주룽지 전 총리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닷없는 주룽지 소환은 바로 주룽지 상하이 시장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그를 그리워하는 동시에 현 위정자를 향한 우회적인 분노의 표출이라는 사실은 중국인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룽지는 상하이 1988년 시장 재직 시 상하이에서 30여만 명이 간염에 걸렸고 이를 극복한 과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나 개혁 성향이 뚜렷했던 주룽지는 상하이 경제 활성화 등에 매우 큰 공로를 세웠다 기억됩니다. 따라서 주룽지 하면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지도자라는 것이고 이에 재소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 지도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톡방에 거론하고 칭찬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룽지는 시진핑과 같은 원탑 정치인 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룽지는 등소평의 집단 지도 체제를 그대로 받들며 누군가 혼자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소식통을 이용해 당 원로들이 집단 지도 체계를 깨려는 시 주석을 비판했다면서 주룽지가 대표적 인사 중 한 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는 부담스러운 인물 중 하나인 것이죠. 인민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시진핑 집권 중기쯤에는 후진타오 전 주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속옷 차림으로 청년들의 집값과 생활을 묻는 등 소탈한 생활로도 알려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행위에 잘못 걸리면 소리 소문 없이 당에 의해 연행될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지금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며 검열에도 불구하고 정부 비판을 하는 것이죠. 중국 당국은 두세 명이 모이는 것도 경계하며 화장실도 칸막이 없이 모두 오픈된 곳이 많은 중국에서
은밀한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주룽지 전 시장을 극찬하는 모습에 중국 정부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 정부는 인민해방군을 상하이에 파견했고 온라인에서는 역시 쥐잡듯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에서 민심이 동요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강력 지시를 내렸는지 웨이보나 SNS상에서 음식이 부족해 난리가 난 시위나 폭동 영상은 모두 사라진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 매체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이난성을 찾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면서 이것은 과학적인 정밀성으로 최대한 하나도 확진자가 안 생기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상하이의 코로나를 완전히 잡을 때까지 문제가 생긴 지역에 봉쇄를 지속하겠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느슨해졌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바이러스에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했습니다. 그는 인민들이 코로나에 대해 투쟁하기 싫어한다면 안 된다며 애국심을 강조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중국인들은 격리되어 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중국 애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그동안 가장 인정받는 방역을 펼쳐왔던 한국도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도 검토하는 등 방역 전환에 들어가는 국면에서 언제까지 인구 14억의 중국이 이런 방식을 지속하면서 사람들을 봉쇄하고 묶어놓는 게 가능하겠냐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의 공장으로 글로벌 허브인데 중국이 묶여 세계의 기업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에서는 300여 척의 배가 선적을 못해 떠돌고 있으며 공급 라인이 더욱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서서히 탈중국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중국의 투자를 막대하게 해온 만큼 방역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며 물자를 공급해야 하나 중국 전역의 봉쇄로 더욱 글로벌 무역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이는 그야말로 공산당 중심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피해를 보는 국면인 것입니다. 한편 상하이 시민들이 식료품 랜덤 박스를 받아들며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한국인들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지리적으로 한국과 상하이는 가깝기도 하고 특히 대도시인 상하이엔 한국인 2만 8천여 명이 거주 중입니다. 이 가운데 유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은 이번 봉쇄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학생들은 식료품이 떨어져 너무 배가 고프다면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 상하이 봉쇄로 갇힌 우리 자녀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일부 한국 주재원들은 차라리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이와 같이 외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봉쇄를 제대로 경험하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자국에서는 코로나는 거의 끝물이거나 방역이 느슨해진 지 오래인데 중국만 정반대로 하는 데다가 중국의 공산당식 강압 통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는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상해에서 유학 중인 권모 씨는 사는 집에 소보루빵, 소시지빵 같은 여러 개의 빵이 든 종이봉투가 도착했고 이는 한국의 한 식품기업 주재원들이 직접 만들어 전달한 빵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업 주재원들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지난 28일부터 진행된 상하이 봉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빵을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들도 재료가 부족하지만 밀가루, 설탕 등을 모조리 털어서 약 500여 개의 빵을 만들어냈고 특히 현재 가장 고생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일부 유학생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일절 물건조차 받을 수 없어 남자 둘이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등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힘을 합쳐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탠 것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필품으로 이것이 거의 바닥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힘을 모아서 서로를 즉각 돕는 활동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대부분 각자 도생에 겨우겨우 연명하는 가운데 일부는 상점 약탈 등 난리가 난 가운데에서도 상하이에 있는 교민들은 약 300여 명의 유학생을 위해서 성금과 생필품 등을 급하게 모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돈을 모은 이유가 궁금한데 다름 아니라 현재 배달비가 너무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하이 내부에서는 허가증을 받은 배달업만 식료품을 배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하이 교민들이 돈을 모아 배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많은 유학생들이 최소한 식료품과 음식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등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 등에는 상하이 총영사관까지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조리도구도 없어 간단하게 데워먹는 레토르트 음식 같은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상해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생야채만 배달해주는데 이 상황에 한국인들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민들이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며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나오자 중국 일부 채널에서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기지발이와 더불어 영사관의 전폭적인 지지가 내심 부러운 모양입니다. 특히 상하이 외부의 외주 학생들의 경우 일부는 하루에 한 끼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말 그대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지원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힘을 모으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가장 앞선다면서 가장 방법이 없는 중국에서조차 한국인 특유의 협력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